오늘은 타원의 방정식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이 충분해요. 근데 충분한데 그 개념이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 학생들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3점 문항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놓으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달리 이 문제는 실제로는 4점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 우리가 타원에 이러한 문제가 4점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원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의 형태로 도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초점의 좌표가 P, Q일 때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초점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초점의 좌표가 P, Q일 때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초점을 선택하든 값은, 저 계산한 값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원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해야겠죠. 식을 보니까 x제곱은 있고 x항이 없으니까 x는 그냥 정리가 돼서 4x제곱으로 되겠고요. 이쪽은 자 9로 묶어주시면 자 y제곱 마이너스 2y 그죠? 자, 이 27은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실제로는 9를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9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완전 제곱식이 9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36이 되겠죠. 자, 36으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9가 되겠죠. 9가 돼서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자, 여기 36으로 나누시게 되면 4니까 2의 제곱분의 자, 이런 모양의 타원의 방정식이 정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래 모양의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2의 제곱에 자, 이런 타원이었겠죠? 자, 제가 이 식을 먼저 구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인 교과서의 개념으로는 저기서 초점을 구하기가 쉽죠. 그래서 a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주시면 5가 되니까 c의 제곱이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0이라는 저런 초점을 가지게 되고요. 자, y축으로 1만큼 옮겨왔기 때문에 초점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초점을 선택을 해도 그죠? 제곱의 합은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P를 제곱해 주시면 5가 되고 Q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우리가 평행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였고요. 4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다는 거 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4개 문제를 더 볼 건데요. 평면 곡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면의 도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 도형 중에서 중요한 삼각형이 있죠. 그 삼각형의 성질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처음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함께 타원의 정의와 함께 잘 섞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마름모가 있고요. 자, 마름모의 성질 기억하시나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서로 대각선이 서로 수직 미등분을 하죠. 자, 마름모 ABCD에 대해서 대각선 BD를 장축으로 하고 대각선 AC를 단축으로 하는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10루트2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타원의 정의에서 쓰듯이 자, 이 길이를 A라고 잡고요. 자, 이 길이를 B라고 잡고요. 그럼 초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수직인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이 자, 10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A는 이쪽으로 붙여지면 이렇게 초점 있는 자리에 와서 얘가 A가 되고 자, 이 자리가 C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10루트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C는 5루트2가 되겠죠. 이 값은 5루트2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것이 5루트2의 제곱이 되니까 50이 되겠죠. 5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시면 이제 우리가 연립 방식 풀면 2a 제곱이 150이기 때문에 a 제곱이 75고요. 그죠? 자, 그럼 75면 b의 제곱이 25가 돼서 자, a는 자, 5루트 3이 되고요. 자, b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마름모의 넓이는 이 한 칸을 구해서 삼각형을 구해서 4배를 하면 되겠죠? 이 네 삼각형 전부 합동이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에 자, 5루트 3에 자, 5를 곱해 주시고요. 자, 이 삼각형이 4개가 존재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값은 5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정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정리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3번 문제 볼까요? 자, 타원의 한 초점을 자, C,0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원이 X축과 만난 점 중에서 X좌표가 음수인 점을 A, 그죠? 그 다음에 Y좌표 양수인 점을 B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AFB라는 각을 3분의 파이라고 줬습니다. 특수각인 거 보이시죠? 네, 60도니까 특수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FB, 자,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A제곱과 B의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것이 자, 우리가 이 그림이 초점으로 또 갔죠. 자, 익숙한 그림입니다.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C가 되고 실제로는 여기가 A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C가 되면 얘가 60도이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C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2C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B는 루트 3C가 되겠네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자, C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시면 자, A제곱은 2C의 제곱이니까 4C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B는 루트 3C니까 3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7C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안 쓴 정보가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 3이라고 합니다. 자, A가 2C였으니까 자, 이 길이도 2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1에 그죠? 3C가 되겠죠. 자, 밑변의 길이가 3C가 되고 높이는 루트 3C네요. 자,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 3이라고 합니다. 그죠? 루트 3은 자, 지워주시고 자, 3이 돼서 자, 2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C의 제곱이 4가 되겠네요. 그죠? 4가 돼서 우리는 7C의 제곱을 구하기 때문에 원했던 답은 7 곱하기 4가 돼서 28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의 특수각을 통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들을 적절히 섞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문제를 보고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랑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연습을 오늘 문제를 통해서 해주신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타원이 있고요. 두 초점을 F와 F'이라고 했고요. 타원 위에 있는 점인데 여기에 직각이 주어져 있죠. 직각이 주어지시면 삼각비도 생각하시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생각을 해야겠죠.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거리 합이 지금 A가 5가 되죠. 우리가 25이기 때문에 여기가 5고 그죠? 기본적인 값을 확인해 볼까요?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에서 9를 빼면 16이 되니까 초점은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이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거리의 합을 10으로 잡고 문자를 놓아도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잡고요. 여기를 Q라고 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2분의 1 PQ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좀 생각하면서 문자를 미지수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거는 P의 제곱과 자, Q의 제곱이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정의를 이제 활용해야겠죠. 지금 여기서는 뭐 우리가 삼각비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P 더하기 Q는 정의는 2A니까 1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곱셈 공식 기억나시나요? 자, 이 P 더하기 Q를 제곱을 하면 P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PQ가 나오죠. 자, 그리고 우변을 제곱하니까 1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4가 넘어가서 36이 되니까 PQ는 1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면적은 9가 되는 것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그다음에 삼각형에 대한 지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의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있습니다. 그림같이 자, 두 초점이 있고요. 자, 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4인 타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이 자, 오른쪽에 보이는 원이네요. 타원과 점 P에서 만나고요. 근데 P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접선이 보이시면 일단 원의 중심에서 지금 보시면 F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인 거를 꼭 수직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자,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 길이가 2C가 되겠네요. 2C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길이가 C였는데 이게 반지름이었죠. 그럼 이 길이도 C가 되네요. 그죠? 이 길이가 C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원의 반지름이 C니까요. 그렇게 되면 2대 1대 직각인데 2대 1이면 여기가 우리가 3분의 파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 되니까 여기는 루트 3C가 되겠네요. 자, 저런 삼각형, 삼각비를 찾아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국어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쓴 게 뭐 있냐면 장축의 길이가 4라는 거죠. 정의를 안 썼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의 합은 루트 3C 더하기 C는 장축의 길이니까 4가 되겠죠. 자, 루트 3 더하기 1 있으니까 자,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유리화를 시킬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분모가 2가 되니까 2로 나눠주시면 2가 곱해져서 2루트 3에서 빼기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보시면 지금 이 문제도 정의에다가 삼각비를 썼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원을 공부하면서 타원이 안 된다고 계속 타원만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타원의 정의도 기억하고 타원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한 번씩 잘 도형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면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로 다뤘던 것은 타원의 정의와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삼각비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에서 접선을 보면 수직이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건 잘 표시해 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문제에다 표시를 해가면서 풀어야 문제가 쉽게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예, 문제 풀이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